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관광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의 인프라 노후화와 지역 특성이 담긴 차별화된 전략들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전남도에서 또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양한 사업들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진행 중인가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6천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더 큰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 관광에 관계되어 있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가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이러한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이나 숙박업이나 콘텐츠, 이런 3가지 크게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북권은 SOC 사업을 통해서 그런 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서북권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나면 미흡했던 서북권도 관광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숙박업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전남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중요하겠지만, 보고 느낀 즐거움 속에서도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숙박업, 그리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숙박업, 그리고 오면은 다시 찾고 싶은 전남 관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숙박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업에 대해 관계된 부분들도 우리 모두가 개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전남을 찾는 데 손색이 없도록 변형되는 그런 관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콘텐츠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인터넷을 다 보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보 속에서 내용 확인하고 다 찾아가는, 또 확인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남도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가 한 번에 전남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전남을 알리는 데 줄여가는 그런 행정이 바꿔지도록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의원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의 또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저희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360여 명도 그러니까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씨, 친절한 태도, 이런 모습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미만세 100주년에다가 또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전라남도의 인근에 있는 독립만세 유적지를 컨텐츠로 해가지고 테마 해설 시나리오 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또 테마 해설로 해서 어떤 관광지 루트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라남도에 6천만 관광객을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라남도라고는 하지만 동부, 서부 좀 이렇게 사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관광객들을 좀 잡기 위한 분명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저희한테 딱 오는 체감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찰 문화, 그러니까 지리산이라든지 백운산이요, 이런 그 산이 있어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순천 국가정원이라든지 여수 엑스포, 또 여수 밤바다 이렇게 해서 큰 컨텐츠들이 묶어져 있어서 좀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이 서부권은 대신에 좀 이렇게 정서적이죠. 그래서 정서적이라서 이렇게 가사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칭 한국화라고 하는 수묵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근대 역사 문화가 좀 활발하게 돼 있고, 갯벌 문화, 섬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되겠죠. 네.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의원들이 좀 보셨을 때 좀 어떤 특징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동부권과 서부권이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색합니다만은 동부권과 서부권을 굳이 꼭 따진다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예, 반대로 서부권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전남을 크게 봤을 때 동부권이고 서부권이고 많은 관광 자원이 포함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섬들도 많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본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문화관광지역국에서 2017년도 통계 자료를 본다면 그 기준 자료에는 보면 약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 동부권의 관광객이 절반 이상이 찾아옵니다. 차이가 현저하게 나죠.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고, 조금 그 속에 좀 들어가다 보면 왜 많은 인원이 동부권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 이유는 우선 순천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고 나간읍성이 있고 순천만 습지가 있고 또 송강사가 있고 여수로 치면은 해양 케이블이 있고 오동도가 있고 여수 플라이넷 예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집중된 동부권을 몰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료 통계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좀 다행히도 서부권 쪽에도 많은 관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에도 관광 트렌드가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서지방에 도보 관광 코스나 또한 체험 관광이나 또한 그 각 마을에 다니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트렌드가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객들이 많은 도서지방을 찾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동부권과 서부권과 관광객에 대한 격차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관된 얘기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방금 얘기해 주시다시피 뭐 네. 축제라든가 네.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사실은 뭐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이것들을 좀 큰 범위에서 보자면 네. 뭐 전라남도에서 좀 통합을 해서 네.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 전라남도의 관광 정책도 요즘 바뀌고 있어요. 목포시나 지자체들도 관광 정책이 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를 들면은 해남과 진도가 같이 연계를 해서 명량대첩 축제를 하는 게 그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강진이나 장흥에서 물축제나 그 강진 도자기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해설이라고 그래서 광주, 목포, 나주, 뭐 담양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남도 한 바퀴라고 광역 해설을 하는 그런 코스들이 작년까지 해서 23개의 컨텐츠로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섬진강 문학 투어라든지 아니면 영산강 문학 투어면은 3개, 4개의 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설 역시도 관광 정책에 맞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자체 간 축제가 무분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5억 이상이 비용이 드는 것은 행안부에서 통제라고 행안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제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예로 진도대교를 사이에 두고 해남과 진도 간에는 그 무별한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명랑 대첩 축제로 그래 바뀌었습니다. 예, 참 그런 축제로 바뀌어서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또 지하철 간에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돼서 지하철 간에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축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장흥의 물축제라든지 또 강진의 청자축제라든지 또 고흥의 우주항공축제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하철 간에 잘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되면 홍보도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가까운 지하철 간에는 셔틀버스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동시에 전달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동시에 축제를 보면서 지갑도 열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산도 절감하는 동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질문 하나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네. 사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또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곳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말 그대로 엇박자가 되는 곳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부터 좀 개선을 좀 해야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은 답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지하철에서 움직이는 것. 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것. 그리고 가시는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인상을 심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씨앗들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협회장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먼저는 지역민들이 많이 내 고장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지역민들이 알아야만이 그 지역민들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중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다 역사가 숨어 있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체험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덜 됐다 안 됐다 이거 말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내 지역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 지역 얘기를 어떻게 이쁘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전해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일단은 뭐 좀 연계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수의 관광지들이 사실 좀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관광 활성화에 좀 악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노화가 된 부분은 일단은 동선을 확인하지 않고 관광객이 그러니까 현장의 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관광지를 랑개발한 거죠. 개발을 하고 나서 무조건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단 말이 맞아요. 그 관광객이 돌아다니는 길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그 사람 관광객의 성향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되려면은 일단은 좀 그 관광객이 다니는 공간 내에서 먼저 확장을 하고 거기를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러면 또 돈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네, 관광이라고 하면 글자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전남에는 무한한 관광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재산을 잘 이용하게 되면 전남만큼 이런 관광에 대해서 따라올 도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여러 아쉬움 중에 정말로 큰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무한한 관광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관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에 있다는 거, 이건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좀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었다면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관광공사 설립 무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도민들이 실망이었고 행정력이 신뢰가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재추진하고 마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 지금 착수 중에 있다고 하니 저희들 기대해 볼 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된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광 자원들을 잘 컨트롤해서 가꾸면서 즐기면서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차질이 없는 관광,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좀 기대해야 될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예타 면제하면서 사실 그 연도교 사업들도 지금 좀 활력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연도교를 놓는데 자그마치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연도교 놔지고 길이 생기는 게 여기서 서울 거리보다 더 멀어요. 400km나 된대요. 지금도 눈만 뜨면 다리가 개통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들이 개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리를 통해서 그 섬에를 가면 관광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식점, 예를 들면 숙소 또는 그 뭐 홍보하는 간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 소개하자면은 7월 정도에 저희가 항상 하는 행사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평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하이도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거기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땡볕에서 태양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리고 근데 비단 하이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 섬 곳곳이 그래요. 지금 여기 천사대교가 개통되잖아요. 개통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갈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에 그런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냐? 전혀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 잘 갖춰놓고 또 손에 든 맵 있죠. 그 맵을 지어주고 그 보고 다닐 수 있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섬 가면은 그냥 걸어서 달려다니다가 돌아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 큰 면적이에요. 섬 하나가 목포시만큼 커요. 근데 그냥 걸어 다닐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그 차평 같은 거 이런 것이 좀 먼저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리 연도교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또한 저희 해설사들도 먼저 공부를 시켜서 그 섬을 가서 해설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섬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이 부분 좀 남해안 관광 활성화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나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예타 문제로 인해서 다리가 저기에 개방되고 준공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우리 모두 도서지방 분들에게 축하해 줄 일입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천혜의 섬들이 조용하고 보존하고 있던 그런 섬들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도서의 섬들 아니겠어요? 이게 개방이 된단 말이에요.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섬들이 과연 섬의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고민하고 걱정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계곡들이 있어요. 계곡들이 있으면 그 계곡에는 아름다운 기암괴석,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자연의 숲들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고 천년의 냄새가 그대로 나는 그런 자연의 이치이지만 어느 한 날 사람들이 발길이 잦아지면서 피서철이 되면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즐기고 먹고 가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사도구부터 필요해서 먹는 거 다 갖고 그리고 가고 그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채우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가보면 쓰레기 더미로 그 자리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냄새는 쳐다볼 수가 없고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복원하려면 꽤 시간도 걸리지만 그 옛날에 갖고 있던 아름다움을 누가 보존시킬 것인가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로 대비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들, 순수한 섬들, 이런 섬들을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느끼고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먼저 저희들이 이 섬 가꾸는 자연의 정신 그리고 내가 와서 가면서 섬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 준법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발자취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섬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쪽에 많은 앞으로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걱정은 됩니다. 네, 뭐 앞서서 뭐 정말 다양한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늘 주장하고 또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이 돼야 됩니다. 다시 찾는 전남의 관광 그리고 그분들이 실증나지 않는 관광 그리고 공부하고 가는 관광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이루어지려고 본다면 어쨌든 전남은 우리 모든 도민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마인드가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관광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분들도 모두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함.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항상 배우고 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부족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항상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또 가꾸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역민이 변해야 되고요. 지역민이 친절해야 되고 어쩔 때는 여행을 간다기보다 그 사람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남이 다 내 것 같고 한국이 다 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도민 모두가 같이 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전파하는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전남입니다.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가 열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남만의 관광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